오늘은 무슨 웹툰인가요? 지난주에는 약간 좀 힐링 웹툰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재난 좀비물입니다. 그래서 좀비물은 좀 한지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박창근 작가의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은 이라는 작품입니다. 제목부터 약간 뭐 배경이 나오죠. 네. 네이버 일요 웹툰이고요. 2021년 7월 작년 7월부터 연재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박창근 작가라는 분은 정말 오래된 플랫폼인데 오래되진 않았네요. K툰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었어요. KT 통신사 KT에서 운영하던 아마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외계형 미녀 은하 씨 약간 어떤 장르인지는 뭐 예측해보건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코믹 뭐 로맨스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걸로 데뷔를 하셨고요. 이번 작품이 이제 네이버 데뷔작이자 본인의 두 번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목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생긴 일로 시작을 하는 거죠. 서울에서 갑자기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집니다. 이게 어떤 바이러스냐면은 이제 뭐 곳곳에 약간 뭐 하수구 혹은 뭐 그냥 공원 이런데 저희가 옛날에 보면 그 개구리알 있잖아요. 개구리알처럼 생긴 세포들이 등장을 한다. 여기서 세포라는 표현을 쓸게요. 왜냐하면 극 중에서 계속 세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. 그래서 개구리알처럼 생긴 세포가 등장을 하는데 왜 등장을 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. 근데 뭐 좀비물의 특성상 그 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이 뭐 주인공이 어떻게 생존을 하느냐. 사실 좀비물의 핵심은 그거잖아요. 그래서 뭐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세포가 정적이지 않아요. 사람이 가까이로 가면은 세포가 사람을 덮칩니다. 그래서 사람과 결합을 해가지고 사람을 약간 좀비화 시켜요. 그래서 완전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의식이 남아있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좀비로 변화를 시키는데 그 좀비화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. 그게 뭐 당연히 흔한 좀비물의 특성이죠. 그렇죠. 근데 보통의 좀비는 이제 물거나 상처를 내야 감염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접촉되면 바로 감염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염에 취약한 조건인 거죠. 어떻게 좀비물 중에서도 좀 약간 조건이 좀 까다로운 하드코어죠. 그렇죠.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인공 이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. 그래서 그 주인공은 천안 중앙고등학교 학생인데 하필이면 또 그날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거죠. 그래서 주인공은 이연무라는 학생인데 정말 존재감이 없는 평범한 학생입니다. 같은 반 학생인 박소연이라는 그 여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이제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서 내가 이 소연이와 친해져서 더해서 약간 고백까지 해봐야지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 한마디 못 붙입니다.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아싸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 첫날이 뭐 지나고 둘째 날이 돼서 이제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타워를 향해서 올라갑니다. 근데 그때쯤에는 이제 서울이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.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 안에 있던 학생들의 핸드폰은 계속 울립니다. 재난 문자가 계속 울리고. 근데 뭐 요즘도 그렇지만 재난 문자 오면은 이제 그냥 넘겨버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학생들이 뭐 제대로 보질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해요. 바깥이. 이제 그 아래쪽에서 타서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뭔가 바깥이 이상해요. 그래서 바깥이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죠. 막 뭔가 괴물이들이 뛰어다니고 있고 뭔가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꼭대기까지 이미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이고 그래서 바깥이 아수라장을 된 걸 보니까 그 주인공인 이현우라는 친구가 케이블카 문을 안에서 잠궈버립니다. 그래서 케이블카 안에 있는 학생들은 살아남아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됐는데 이 학생들이 주인공급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 안에 있잖아요. 근데 이 세포라는 존재들이 그 굉장히 좁은 틈으로도 약간 스며들 수가 있어요. 물이 스며들듯이.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닌 거잖아요. 케이블카라는 공간이. 그래서 뭐 창문 틈이나 뭐 문 틈으로 이제 세포들이 침투를 해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약간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케이블카에서 탈출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승강장 안쪽으로 도망가는데 뭐 이미 안쪽은 뭐 난리가 나 있는 거죠. 그 안에도 뭐 세포들이 가득하고 또 세포가 좀비화된 그 괴물들이 또 가득하고.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안에 탈출을 해야 되니까 좀비들을 물리치려고 해봅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이현우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버리고 가요.
약간 뭐 이현우라는 친구는 이제 그 아래층에 있는 괴물들을 한번 동태를 살피러 가는데 그 사이에 그 다른 같은 반 친구들이 다 도망간 거죠. 근데 못 도망간 애가 한 명 있어요. 그래서 이현우가 그 다른 친구랑 남아서 좀비를 피해 다닙니다. 근데 그러던 도중에 우연히 이 괴물과 세포들의 약점은 불이라는 걸 깨달아요. 불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. 불에 좀만 닿아도 타버리고 세포가 없어지는. 그러니까 아까 그 감염력이 굉장히 월등한 바이러스잖아요. 그거에 대한 좀 하드코어한 부분을 좀 상쇄시켜주는 게 불에 약하다라는 설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남산 꼭대기 가면 뭐 식당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불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승강장의 모든 좀비와 세포를 다 쓸어버립니다. 근데 그러다가 주인공이 그 세포에 손을 접촉을 한 거죠. 아까 그 맨 처음 설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감염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. 근데 이미 다 그 괴물들은 쓸어버렸는데 본인이 감염될 위기에 처하니까 주인공이 정말 고등학생답지 않은 판단을 해버립니다. 손을 찢어버려요. 불에 아까 약하다고 했잖아요, 세포가. 그래서 자신의 손을 이제 그 불 안으로 이제 밀어 넣은 거죠. 이제. 그리고 정신을 잃습니다. 당연히 뭐 엄청난 고통이니까 정신을 잃겠죠. 그렇죠. 그 이후에 이제 남산 꼭대기에서 불이 났으니까 소방대에 구조가 됩니다. 아직은 그러니까 완전 서울이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된 건 아니에요. 네. 그런 식의 일종의 최소한의 장치는 그 작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 소방대가 남산 꼭대기로 오고 그 구조가 돼서 대피소로 이동을 합니다. 근데 대피소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당연히 대피소에 들어가기 전에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. 감염체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. 자신이 일단 감염이 안 됐다고 일단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은 본인은 자신의 손을 찢어버렸으니까 세포가 다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뭔가 그 접촉한 이후에 자신의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죠. 네.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해지고 있냐면은 분명 아까 손을 불로 찢었다고 했잖아요. 네. 손이 멀쩡합니다. 벌써 치유가 됐어요. 뭐 거의 뭐 3도 화상 이상의 화상이었을 텐데 손이 갑자기 멀쩡해져 있고. 피콜로인가요? 네, 갑자기 감염된 사람 근처로 가면은 손이 찌릿찌릿함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 좀 주인공 버프인 거죠, 일종의. 레이더군요. 그렇죠, 레이더가 된 거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독자도 그렇고 이 주인공 본인도 그렇고 본인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 의문이 있습니다. 감염이 된 건지 혹은 감염이 됐는데 면역인 건지. 그렇죠. 왜냐하면 좀비는 이제 감염이 되면 완전히 그 정신을 놓는데 어쨌든 지금 이 이현우라는 학생은 본인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.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의 이현우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산 꼭대기에서 이 이현우라는 주인공을 버리고 간 친구들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. 이 친구들의 시점에서도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. 뭐 그들이 탈출을 하고 이제 또 누가 낙오가 되고 또 이제 다시 그 친구를 구하러 가고 그런 뭐 과정도 있고요. 좀비물의 이게 특성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한 인물의 시점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물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 또 그 두 무리가 만나가지고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좀비 웹툰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 웹툰과 좀 유사한 느낌이 납니다. 그 웹툰도 그랬듯이 어느 한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주인공급의 무리들이 여러 무리가 있고 그 무리별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결국에 이야기가 합쳐지는 그런 구성을 택하고 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은 역시 지금 우리 학교는과 유사한 느낌입니다. 어쨌든 뭐 재난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학생이라는 소재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정확히 좀비라고 표현이 됐지만 여기에 그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은에서는 바이러스라는 설정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나중 가서는 이게 뭐 치료가 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배경도 뭐 지금 우리 학교는 학교 안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만 여기는 서울 전체 뭐 명동도 나오고 남산도 나오고 뭐 한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배경이 서울 전체라는 점도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요. 처음에는 좀 주인공 이현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. 아까 그 박소연이라는 학생을 짝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막 그 바이러스가 막 퍼져 나가고 막 친구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초반에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합니다. 내가 여기서 굉장히 잘하면은
박소연과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?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댓글들도 보면은 주인공이 너무 이상하다. 뭔가 미친 것 같다.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하냐? 라는 이제 주인공이 바람이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산에서 한번 배신해 당하잖아요. 네. 그 이후로는 놀랄 정도로 이성적이고 냉철해집니다.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라져요. 그 기점을 이후로 약간 이제 주인공답다. 라는 뭐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. 산만에 가져온 오늘은 이제 뭐 좀비, 뭐 재난 웹툰이었고요. 박창근 작가의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은 갑자기 서울은. 네,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은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. 좋네요. 네, 뭐 좀비물 괜찮은 좀비물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렇죠. 네, 뭐 좀비물이 한 20년 됐습니다, 최소. 그렇죠. 뭐 기원을 따지면 더 됐긴 하지만 네. 최소 한 20년 전부터 이제 꾸준한 장르로 사랑을 받고 있죠. 이것도 전형적인 좀비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약간 좀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학생과 그 사이에서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죽어나가는 피해자도 생기고 희생자도 생기고 뭐 약간 전형적인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또 다음 주에도 다른 웹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. 그리고 유튜브 쌤투타이거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,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